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 2탄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몸에 저장되는가? 사실 오늘이 2탄이라고 했지만 제 많은 유튜브 내용에 대부분 감정이 많아요. 왜요? 감정이 처음이자 끝이니까는요.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잘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제 많은 유튜브 내용들은 감정이 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찌됐든 감정은 어떻게 우리 몸에 저장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감정은 습관이라고 했잖아. 무의식.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습관은 우리가 의식을 사용해서 하나요? 아니죠.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왜 습관이 있는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단순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동이나 생각까지, 단순한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할 때 사실 이 습관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한테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매일 하는 뭐 양치질이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정말 소소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 부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 감정이 습관이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알아야지 얘가 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세울 수 있듯이 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이성을 사용해서 얘가 먼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이상으로 얘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싫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감정은 어떻게 우리의 몸에 저장되는가예요. 어떻게 무의식이 되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감정이, 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야. 부정적인 감정이 확 일어나면, 감정이 들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몸, 이게요, 감정이 우선은 생기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다 1초 안에 이루어진대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 그 내장 기관이라 심장, 간, 뭐 내장,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두려운 거, 불안, 어? 그리고 뭐 화나는 거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어. 심장이 뛸 때, 뛰는 거, 벌렁벌렁 뛰는 거. 그거 우리 느끼시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느끼기 전에 이 심장이 뛰는 거,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 오장육부라고 해서 이 내장 기관에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뉴런, 많이 들어봤죠? 신경세포. 그게 머리에도 많지만 우리 소장에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내부 기관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치채지 않는 그 미세한 거를 누가 느껴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렇게 콩알 만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편도체라는 건데 여러분들 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편도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옛날, 옛날 원시 시대, 그 원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진화가 거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편도체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뇌 안에 있는 편도체가 어떻게 이 미세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어떻게 이 내장, 내부 기관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그 움직임을 누가 캐치한다? 여기 머리 안에 있는 편도체가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야. 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 뭐 두려움이다, 불안이다, 뭐 아니면 걱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 편도체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편도체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바로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편도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언어 범위 안에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쓰는 감정의 언어 있지요. 또 내가 많이 사용하는 감정들.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나는 것도 화가 난 것, 진짜 포괄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도 두려워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나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퉁쳐가지고 정말 걱정스러워서 화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퉁쳐서 다 화로 하면 이 편도체도 그냥 정말 퉁쳐서 화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염려 같은 거, 그거는 화가 아닌데 우리가 염려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잘못 표현해서 화로 표현하면 이 편도체는 그냥 둥글게 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보세요. 염려하고 화, 걱정하고 화, 불안하고 화는 정말 다른데 내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모든 걸 화로 하면 편도체도 이 내장기관의 그 움직임을 그냥 퉁쳐서 화로 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눈치 안 채게 다 1초도 안 걸린다고 해요. 거의 얘가 먼저 오장 내부 기관이 하지만 그것들이 뇌까지 전달되는 거. 그리고 뇌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아, 화가 났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정말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응?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 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내장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이 머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내장기관, 내부기관에서 우선 시작되는 거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는 거야.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거고, 두 번째, 감정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감각기관으로 몸에 저장된다는, 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 그냥 조금 하는 거 말고 정말 화냈을 때 그 느낌이 내 시각적으로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엄마가 그때 했던 소리들, 짜증냈던 소리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어? 또 그때의 느낌들,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이런 모든 촉감들, 감각들이 자동적으로 모두 합쳐져서 어떻게 한 곳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으로 가서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이 후각적인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왜냐면 이 후각은 바로 앞으로 바로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후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 어때요? 커서 맡아도 이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다라고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이치와 같아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이런 모든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통째로 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단,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한 곳에 저장하는 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분산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기억을 할 때는 분산해서 기억을 해. 근데 그걸 다시 꺼내올 때도 어떻게 해요? 분산된 곳에서 따로따로 모아서 합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여러분들. 응?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한 거는 몸에 저장된 감정은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뇌가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게 왜냐면 몸이 먼저 반응하면 그걸 뇌가 읽는 거니까. 근데 몸이 반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은 나한테 각인된 상황이겠지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의식적으로, 컴다운 해야지 해도 어떻게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감정으로, 특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인 건 어떻다? 풀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풀면 그게 어떻게 와요? 몸의 병으로 나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 원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특징적으로 누군가한테 굉장히 진짜 자존심 상하는 기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든지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게 왜 풀려요, 안 풀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풀리지요. 내가 그거를 잊어야지 하면서도 가끔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번째, 계속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겪었던 감정, 강한 부정적인 감정은 누가 기억한다? 우리 몸이 기억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요. 우리가 겪은 모든 감정적인 안 좋은 것들은 누가 기억한다? 우리 몸이 기억한다. 이 몸이, 항상 얘기했죠, 제가요. 몸의 감정이 이 이성의 의식보다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정적이다, 뭐 인간 한 번 화가 나면 이게 잘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훅 가는 거랑 내가 생각해서 이걸 해야지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라요? 몸이 더 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명상이나 요가나 호흡 같은 것들이 외주 다 뭐예요?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정은 그래서 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겪었던 안 좋은 감정들을 어떻게, 사실 명상은요, 지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명상은 여러분들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뭐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명상의 첫 번째 목적은 지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았으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명상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감정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명상을 조용하게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명상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가장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굳이 저도 명상은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 차분한 시간에 조용히 있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감정은 이거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감정을 자신이 내 감정을 아는 거는 자신이 어디에다 집중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 살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우주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세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을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어떤 감정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만약에 좋은 감정들이라면 그냥 지금 상황 그대로 사셔도 되고, 근데 내가 살아온 그 과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더 많다면 다 바꿀 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좋은 감정으로 여러분들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어떻게? 그때 바로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우리를 진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저도 응원해요.